안녕, AD의 여린 지사입니다. 여기저기 맘이 끌린다고 다가지려 욕심 부리지마. 내 곁에 한 낙엽 너라서 한순간도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아. 그동안 데프콘 오빠와 서율이 언니가 진행하시는 고다쿠 본편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자 고다쿠 확장판이 생겨났습니다. 고다쿠 본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더 딥하고 디테일한 피규어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추서씨, 고다쿠 확장판의 첫 주제는 뭔가요? 네, 바로 덕후들의 기본 소양 중 하나인 프라모델. 덕질하면 프라모델, 프라모델하면 덕질 아니겠습니까? 먼저 프라모델이 뭡니까? 정말 간단하게는 플라스틱 모델. 저는 뭐 예. 인젝션 키트라고도 해서 이제 사출 키트라고도 많이 불러요. 일본식 약칭인 프레모델은 플라스틱 모델이라고 하는 소재 구분 명칭과 조립식 장난감이라는 것을 뜻하는 컨스트럭션 킷이라는 장르 구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바로 이 프라모델이 피규어를 비주류에서 대체 불가능한 문화로 만들어낸 주역인 만큼 첫 주제는 프라모델의 역사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고다쿠 확장판 시작합니다. 장난감 세상은 플라스틱 장난감 탄생의 전후로 나뉜데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주 먼 옛날 플라스틱 장난감이 탄생하기 전에는 나무나 천으로 만든 말장난감이나 인형 등 그 재료와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장난감의 대부분은 수공업으로 소량 제작되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I haven't played with dolls since I was 8. 하지만 1936년 넘사벽 현실을 발칵 뒤집을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름하여 플라스틱 장난감의 탄생. 바로 영국의 IMA사에서 최초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선보인 것인데요. 플라스틱 장난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난감의 종류와 매력은 우주급으로 폭발. 아이들만의 놀이와 소유의 개념을 넘어 어른들의 럭셔리한 취미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장난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시작은 군이었습니다. 영국군에서 군 교육용 도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었고, 왕구회사 IMA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멋진 장난감을 생산하게 된 것이죠. 한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지휘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일본에 밀리터리 모델 장르가 수입되면서 플라스틱 장난감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마루산이라는 장난감 회사가 양철 장난감과 함께 플라스틱 장난감 수입에 박차를 가하면서 프라모델이라는 약칭을 상표로 등록, 장난감 시장에 적극 진출합니다. 또한 라이벌 왕구 회사였던 일본 모형도 마루산에 대항한 잠수함 프라모델을 시장에 내놓아 팬들의 마음을 점령했는데요. 이와 같이 밀리터리 스케일 모델 시장에 큰 인기를 경험한 일본은 자체 브랜드를 확보하여 유럽과 미국산 제품군에 뒤지지 않을 신규 시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라모델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추서씨, 프라모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은 뭘까요? 바로 이 건담 프라모델, 건프라 아닙니까? 딩동댕동! 프라모델에서 건프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건프라의 탄생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960년대 일본은 경제 발전기를 거치면서 장난감 문화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시장 활성화는 불덩어리에 기름 부은 것 마냥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요. 수많은 장난감 회사들 가운데 다양한 아이템을 장착하며 캐릭터 모델 시장을 이마이 앞서 나간 회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도 이마이 과학 주식회사. 범선과 같은 목재 모형과 함께 인기 만화 서브 메커닉 제품을 시작으로 아톰이나 빅엑스, 서브마린 707 같은 SF 계열 제품군에서도 활약을 보이더니 급기야 1966년에 등장한 영국의 인기 인형 애니메이션 썬더버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인기 수직 상승. 이로 인해 프라모델은 장난감을 소재별로 구분하던 시장에서 실존하는 물품을 축소한 스케일 모델과 만화, 애니메이션, 특수 촬영 작품의 SF 모델이라는 장르 구분으로 시장을 양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대체 건프라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고요? 건프라를 애정하는 덕후들이라면 지금부터 눈 번쩍, 귀 쫑긋하셔야 할 텐데요. 이렇게 장르 구분으로 나뉘는 프라모델 시장에 전설 같은 회사가 등장해 주셨으니 바로 프라모델 리그의 넘버원 반다이.
사실 반다이는 밀리터리 스케일 시장에 도전했지만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SF 로봇 모델이었는데요. 건담 애니메이션의 가치를 진즉에 알아본 반다이는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로 프라모델 시장을 올킬합니다. 이후 반다이는 모든 건담 타이틀에 직접 관여하게 되고 밀리터리 모델을 만들었던 스케일 감각을 접목, 144분의 1 스케일을 비롯한 100분의 1, 60분의 1 같은 규격 통일성이 있는 세계관 연출에 힘쓰게 됩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각 프라모델 브랜드는 생산 공정 자동화 도입을 통해 정밀하면서도 조립성이 좋은 프라모델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건프라로 높은 수익을 얻은 반다이 역시 접착제가 필요 없는 스냅타이트 조립 방식과 하나의 부품에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플라스틱을 시간차를 두고 주입해 만드는 다중사출 시스템, 레이저를 이용한 1mm 이하의 정밀한 금형 기술 등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지금도 세계적인 금형사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다이는 밀리터리 스케일 시장에서 밀려 기동전사 건담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황금알을 넣는 거위가 되었고 이후 건담 프라모델의 약칭인 건프라라는 신조어까지 확보하는 명예도 얻게 되었는데요. 이런 건프라 전략은 이후 여러 브랜드에게 영향을 미쳤고 후발 업체들 또한 콘텐츠와 연관된 캐릭터와 통일감 있는 스케일을 바탕으로 한 완구 시리즈를 개발하게 됩니다. 분쇄적 목적으로 시작된 플라스틱 완구였지만 수많은 소년소녀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준 프라모델. 칭찬 우쭈쭈쭈쭈 쿠쿠쿠. 앞으로 프라모델이 얼마나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궁금. 덕후 세계의 정보들을 밑바닥부터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고다쿠 확장판. 그동안 몰랐던 피규어 이야기에 눈이 번쩍 뜨이셨다고요? 혹은 건프라 얘기가 너무 짧아서 아쉬우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장장 이회에 걸쳐 건담 시리즈의 역사에 대해 집중 분석할 예정이니까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구나 덕후 생활 즐겁하세요.